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표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주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저희 특위 활동 같이 하고 계시는 자문위원님들입니다. 김성진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희성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승훈 저희 위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대장동 2기 수사팀의 검사들을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입니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와 남욱을 수차례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특히 유동규에 대해서는 3일 연속 면담을 했고 이때 면담 시간만 따져도 총 22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서와 같은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그나마 면담이랄 것은 한 차례라는 취지의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치검찰에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대체 유동규 남욱과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았던 것입니까? 피의자들과 무슨 말을 나누었기에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까? 대장동 2기 수사팀의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수사 행태가 차례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억지 수사와 부당 기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당국이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저희가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면담을 통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검사들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검찰의 불법 면담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강력 규탄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법과 원칙을 짓밟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피고발인 검사 이주영, 호승진, 그리고 정민용을 수사한 성명불상의 검사를 형법상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하며 이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몇몇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검찰권 남용 사례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의혹은 언론 보도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제출을 계기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과 동시에 2022년 6월경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인사조치에 따라 이른바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꾸려졌고 피고발인 검사들이 해당 수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하며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법무장관 한동훈의 수사 하명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력히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석방과 재구속의 기로에 놓인 유동규와 남욱 등 핵심 인물들을 회유, 협박하고 그 진술을 조작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은 최근 법정에서 정치검찰의 회유 협박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오늘 밝히는 검사들의 불법 면담과 법원에 허위 의견서를 제출한 혐의는 이들이 행한 위법 수사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발인 검사 이주영의 불법 면담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그 면담의 범죄 사실이나 정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이상 반드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며 수사관 등을 참여시키고 수사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실무상 자주 행해지던 검사와 피의자의 면담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만약에 면담을 하는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피의자 신문 조서와 동일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듣는 면담은 실질적으로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며 그 경우 정식 신문과 동일한 절차와 인권보호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이주용 검사는 남욱에 대한 불법 면담을 통해 수사준칙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즉, 이주용은 면담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희 특위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2022년 9월 말경부터 10월 25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유동규와 남욱에 대해 14차례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몇 표가 지금 여기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규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 3일 동안 연속해서 22시간 26분 동안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13일에는 유동규의 동거녀인 박모 씨를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청에 출석시켜 유동규와 만나게 했습니다. 정치검찰이 남욱과 유동규의 구속기간 만료 즈음에 전례가 없을 만큼 많은 면담을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자 석방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별건으로 재차 구속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는데 정치검찰은 남욱과 유동규의 위와 같은 궁박하고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만담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 검사 호승진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발인 호승진 검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위반 사건의 재판부에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사건 1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유동규에 대한 다수의 면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왜곡 오염되었으므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호승진은 2023년 3월 13일자로 법원에 제출된 검찰 의견서에서 실제로 면담이라 할 만한 내역은 단 1회 2022년 10월 6일자가 유일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피고발인 호승진은 해당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당연히 사건의 증거 기록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피켓에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0일부터 10월 25일 약 한 달여간 사이에 저희가 파악한 것만 18회의 그러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승진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허위의 내용을 담은 그런 의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호승진은 면담이라고 할 만한 내역은 1회뿐이라는 취지의 검찰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인 바 이는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불법 면담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이주용과 호승진 등 일개 평검사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여러 검사들과 논의하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재 라인에 있는 대표적인 찐윤 검사인 강백신 부장검사와 어미준 부장검사의 교사 내지 방조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강백신, 어미준 부장검사가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검찰의 악행은 파면 팔수록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면담을 통한 회유와 협박,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넘어서서 예컨대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유동규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당일 알리바이 증명에 매우 유리한 정민용의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조서에 기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에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는 객관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객관 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국민이 아닌 권력에만 충성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철저히 파헤쳐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